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저희 정면승부에서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자가 진단을 돕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현직 군의관도 저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다른 앱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 가능성 등 예후 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 연결합니다. 대위님. 네, 안녕하세요. 예, 2달 만에 다시 연결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지난번에 개발했던 어플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체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네네. 이번 앱은 기본적으로 세컨드 웨이브, 즉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앱입니다. 즉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환자에 비해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잘 선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텐데 이걸 실제 확진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해주는 앱입니다. 또 의료진용 앱과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환자를 만약 입원을 안 시키고 퇴원을 시켰다면 환자 본인이 입력한 증상을 기반으로 의사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때 환자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예후 예측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지난 버전보단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만들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근무하면서 동시에 이거 하시는 겁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이 데이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코로나 환자들? 네, 제가 속해 있는 의무사령부의 사령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 수도병원, 대구병원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제 모교이자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시는 연세대의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세브란스 자료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좋게 봐주시고 도와주신 서울의료원의 김태우 센터장님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앱에 대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겠죠? 네네,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은 아까 환자용, 의료진용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료진들이 직접 쓰고 있는 겁니까? 아,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군병원에서 사용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 등 추가 병원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군병원 관계자들은 이거 써보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아,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환자를 이제 회진을 돌기 전에 먼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앱 접속 숫자가 20만 건을 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 접속자라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 해외 접속자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외 사용자들이 특별한 홍보 없이 많이 접속을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 기술 또는 이제 ICT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플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 WHO에서도 코로나19 체크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WHO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이 없었는데 WHO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WHO 등재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그만큼 저희 솔루션이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받은 기분이어서 좋았고 그만큼 이 앱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앱을 혹시 준비 중입니까? 뭐 사실 추가로 새로운 앱을 개발 중인 것은 없습니다만은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용을 하면서 입력한 데이터를 동의하에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예측 모델을 정확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라서 앞으로 계속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더 정확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현재 확진 환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도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지금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그거는 제가 직접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치료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국군 장병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네네. 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저희 의무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의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서 짧게 언급했던 아이돌 이태원 목격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 재현, 그리고 세븐틴의 민규가 지난달 25일에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그 목격담 쓴 사람이 사과문 올렸잖아요. 거짓말이었다고. 네, 맞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댓글에서 진짜 그 연예인 본 거 맞냐,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올리냐, 이런 댓글도 부담이 된 데다가 또 기획사에서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서 동선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부담감에 거짓 사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 연예인들이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뭐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말하면 됐는데 거짓말을 해서 또 화를 키워서 이제 괘씸죄가 추가가 됐고요. 그때 그냥 뭐 식당에 모임에서 밥 먹었어야 하면 되는데 그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더 키우는 측면이 있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다 보면 활동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속사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팬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엔터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청담동 파티에서 목격된 연예인이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지난 9일에 청담동 카페에서 패션계 인사가 또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몇몇 셀럽들이 이제 그 SNS에 현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예인이 목격된 겁니다. 뭐 이민정 씨, 남태현 씨, 효민 씨, 손현재 씨, 김희정 씨, 그리고 쇼핑몰 인블리 대표 임지연 씨도 있었습니다. 이 청담동 파티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그만 카페를 빌려가지고 했더라고요. 카페를 빌렸으면 글쎄요. 이게 하나하나 이런 파티까지 하지 마라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스크도 아무도 쓰지 않았고 또 워낙 인파가 몰려 있더라고요. 인파가. 그렇다면 또 뭐 문제가 될 건 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바로 해당 행사 참석을 인정했네요. 네. 근데 좀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서 얼굴만 비쳤다. 뭐 사진만 찍고 왔다. 선물만 주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유흥업소 출입 같은 것은 뭐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 파티 생일 파티인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글쎄요. 그건 좀 하여튼 논쟁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하정우 씨 또 주진모 씨 협박 관련 재판이 있었네요. 네. 일가족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일가족이요? 네. 자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총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서 5명에게 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편취를 한 겁니까 돈을? 네. 이들은 다 잡혔을 테고. 총괄책은 아직 중국에 있어서. 책은 누굽니까?
그 재판에서 혐의가 뭐 인정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몸캠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몸캠 PC까지 시도를 한 것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예, 해킹한 거는 뭐 나왔던 거고 협박한 네. 것도 문자로 봅니까 다 나왔대요. 근데 네. 거기에 몸캠 PC까지 요구했다. 네. 중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 결과 좀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달 18일에 첫 재판입니다. 아직 재판이 안 한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인터뷰가 나갔었는데 오늘 고인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까? 양육의 의무를 외면한 친모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법에 대한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 입법 추진 이후에도 친모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소송 그 답변서를 통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5대5를 주장했다. 아직도 연락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50%를 달라.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뭐 안 됐습니다만 네. 그 지금 구호인 씨 이야기는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달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통과되더라도 그 구하라 씨 가족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관련 이야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예, 아마 고은 씨도 여기 참석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뭐 이야기 전해드릴 이야기는 없습니까? 최종범의 형벌이 너무 얕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예, 고은 씨가? 네. 예. MBC 뉴스데스크가 평일 2시간 편성을 논의 중입니까? 네, 거의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2시간 동안 한다? 네. 지금 현재는 7시 반에 뉴스데스크를 80분 동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9시부터 드라마를 하고 10시에 시사교양 하나 하고 11시에 예능을 하는 식인데 예. 앞으로는 뉴스를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드라마를 다시 10시로 미루겠다. 그리고 11시에는 시사나 예능을 하나 틀겠다. 예.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MBC 뉴스데스크가 9시에 했고 네. 그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8시로 갔다가 네. 7시 반에 시작하는 좀 네. 기이한 편성을 했다가 네. 이제는 다시 8시로 네. 그 파격으로 2시간 하겠다. 네. 시청률을 회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노리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럼 이유는 뭡니까? 네, 경영난과 드라마 편성 때문입니다. 일단 요즘 드라마는 장르물이 대세인데 9시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서 폭력적인 장면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대인 10시로 편성을 옮기고 그러면 이제 뉴스와 드라마 사이에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들면 돈이 드니까 그냥 뉴스를 2시간 동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돈 안 드는 뉴스로? 네. 예, 지금 각 지상파 방송국들이 다 적자 하도이고 있기 때문에 네. SBS는 조금 흑자 났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근데 최근에 MBC는 취재비를 줄였거든요. 예. 취재비를 줄였는데 뉴스는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내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뉴스를 만드는 인력이 평일에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뭐 20분, 30분 이런 편성이 됐습니다. 예. 주말 뉴스는. 예. 근데 글쎄요. 편성을 바꾼다고 떠났던 시청자들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상관관계 그리고 왜 뉴 미디어에 열광하고 올드 미디어를 외면하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될 텐데 당장 그냥 뭐 광고도 많이 안 들어오고 적자는 하니까 뭐 몸집을 줄여라. 글쎄요. 그렇게 해서 과연 회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드라마화돼서 미국에서 첫 방송을 탔죠. 네. 반응은 좋았습니까? 케이블 채널에서 공개가 됐는데 총 330만 명으로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채널에서 2018년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330만 명이 봤는데 일단 그것은 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많이 봤다고 해서 뭐 좋은 드라마는 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반응을 이렇게 흥분하거나 재밌다거나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원작이 워낙 훌륭했어가지고 원작보다는 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BBC는 제작사가 바뀌면서 그 지난해 했던 과정을 거친 작품 치고는 괜찮다. 뭐 CNN은
거창한 아이디어와는 달리 서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는 영화 팬들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이 드라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넷플릭스로 1화, 2화가 공개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하나씩 공개됩니다. 아, 다음 주부터 네. 볼 수 있군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작품들이 리메이크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 2003년에 개봉한 지구를 지켜라. 그러니까 영화로 리메이크 되는 게 확정이 나서 내년부터 찍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에 공개한 악녀는 드라마화될 예정입니다. 드라마. 네. 지구를 지켜라는 저주받은 명작.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평을 했는데 맞아요. 흥행에는 참패한 7만 명이 봤습니다. 7만 명이요. 네. 7천만 명 아니고요? 7만 명. 700만 명도 아니고. 네. 7만 명. 네. 근데 이것을 어쨌든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만든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도 사실 박찬욱이나 봉준호처럼 이름을 떨친 감독의 작품만 리메이크가 됐는데 뭐 악녀도 사실 120만 명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흥행이나 감독 이름보다는 작품 그 자체로 평가해서 리메이크를 하는 단계까지 우리나라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했던 드라마입니다. 더 킹. 네. 300억 제작비. 또 작가는 김은숙. 네, 근데 스타트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더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예, 네. 그렇군요.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률 11%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6%대까지 떨어졌고요. 16개 에피소드 중에서 10개가 방송이 됐는데도 예. 반등에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결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김은숙 작가가 평행 세계관을 설립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썼고요. 예. 그 오랜 시간을 써서 만든 평행 세계관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도 그렇게 매혹적이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물들의 심리를 담는 데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김고은이 갑자기 이민호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이민호는 언제부터 김고은을 좋아하게 된 거야?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봤습니까? 네. 공감 못했어요? 아주 애정을 가지고 보면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PPL 논란도 가세했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네. 너무 과도하게 보이게 PPL을 했다? 네, 로고를 계속 클로즈업 하느라고 장면이 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사실 경쟁사 제품군은 같이 PPL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공산품 커피도 하면서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까지 같이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겁니다. 300억 제작비니까요. 네. 그러나 너무 과도했다. 예, 그런 반응이. 왜냐하면 PPL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그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이게 나오지?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국내 최대 응원 사이트입니다. 멜론. 네. 실시간 차트를 없앤다고요? 네, 순위랑 그 순위 등락 표기를 다 없애고 아예 새로운 차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원 재생 방식도 차트 순위대로 표시되는 게 재생되는 게 아니라 차트 안에서 무작위로 재생되도록 기본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재기 논란 때문입니까? 네, 사재기랑 총곡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 경쟁이 과열하게 지속되면 그 음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예.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차트를 바꾸고 24시간 동안 100번을 들어도 차트에는 1회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과거 이게 책에서 그 베스트셀러 논란과 비슷한 거거든요. 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책을 산다. 그래서 그때 사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서점가에서도 예전에는 뭐 한 사람이 30권 사고 100권 사면 그게 다 포인트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30권 사도 한 권 산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멜론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실시간 차트는 없어지고 24시간 차트로 돌린다? 네, 24시간 차트도 돌리고 실시간 차트 외에 새로운 차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건 안 나왔고요. 네. 어떻게 할 건지는. 네,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다른 음원 차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멜론 말고 네. 그 회사들은 그냥 계속하고. 네, 차트가 남아있는 건 벅스와 지니 정도인데 예. 사실 총공이나 사재기가 음원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총공이 뭡니까? 팬들이 총 공격이라고 숨스 아세요? 숨스? 총 공격. 네, 숨 쉬듯이 스트리밍을 한다. 이래서 전화 올 때 빼고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계속 음원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스트리밍으로. 네. 예. 우리가
응원하는 그룹이 뭐 냈다 그러면 가서 네. 총공격 이렇게 해갖고 네. 계속 공기계로 막 스트림 돌리고. 제 걸로도 할까 본인이 쓰는 걸로도 하고 공기계로도 하고 엄마 걸로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거를 그럼 없애겠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실시간 차트가 다른 멜론이 없애면 실시간 차트가 있는 대로 또 유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멜론에서는 그렇게 총공격을 하면 해도 그냥 한 번만 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총공격이 먹히는 대로 또 가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예가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